반갑습니다. 4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추신경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이미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중추신경계라고 하면 뇌하고 척수를 얘기하는 거죠. 자, 뇌와 척수는 어떤 구조와 기능을 가질까? 오늘의 궁금증이고, 그래서 뇌와 척수의 구조, 기능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사람의 신경계를 어떻게 분류하는지부터 살펴보면요. 신경계는 일단 오늘 주제인 중추신경계와 요 다음 강의 주제가 되는 말초신경계 이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추신경계는 뇌하고 척수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들 뇌는 알다시피 두 개 고란이 있고요. 척수는 이 목부터 해가지고 이 등뼈, 우리가 척추라고 하는 등뼈 안에 척수라는 신경 다발이 존재합니다. 자, 말초신경계는 그 방향성에 따라 구심성, 원심성으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 앞에 그 뉴런 할 때 구심성 뉴런, 원심성 뉴런 그런 말 했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자세한 설명은 뒤에 신경계에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오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심성, 원심성은 그 구심력, 원심력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심력이라는 건 여러분들 예를 들어 뭐 줄을 매달아서 공을 이렇게 원운동시킬 때 구심력은 이 중심 방향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막 이 줄을 매달아서 공을 이렇게 돌릴 때 원심력은 바깥으로 튀어나가려는 방향으로 원심력이 발생하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구심성이라고 하는 거는 방향이 중심 방향이고 원심성은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려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사람의 신경계에서 가장 중심이 어디예요? 방금 보셨던 뇌와 척수, 즉 중추신경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심성 신경은 중추신경계 쪽으로 들어가는 애들을 말합니다. 그럼 반대로 원심성 신경은 이 중추신경계로부터 나오는 애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심성, 원심성은 방향성으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원심성 신경은 또다시 체성 운동신경과 자율신경으로 구분하고요. 선생님, 그럼 구심성 신경은 뭐예요? 그럼 구심성 신경은 그냥 감각신경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구심성 신경에 속하는 감각신경을 세분화하지 않아요. 세분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구심성 신경은 감각신경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원심성 신경을 체성운동신경이냐 자율운동신경이냐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체성운동신경은 이제 대부분 이제 대뇌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아서 컨트롤이 되는 거고 자율운동신경은 대뇌가 아닌 다른 뇌, 그죠? 대뇌가 아닌 다른 뇌, 우리 다른 뇌로 있다 할 거예요. 그 친구들이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신경을 자율운동신경 혹은 자율신경 이렇게 부르시면 되고 자율신경은 또 교감과 부교감 신경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요 사람의 신경계의 요 어떤 개념도 요 틀을 상하관계를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간단하죠? 넘어갑니다. 자, 요게 뭐겠어요? 요게 뇌고 이게 척수입니다. 그죠? 요게 이제 중추신경입니다. 그죠? 자, 이건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뒷모습입니다. 그죠? 뒤에 보면 이렇게 엄청나게 온몸에 뻗어 있는 이런 신경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말초신경계라 부르면 돼요. 그럼 이 말초신경계를 얘기할 때 이렇게 뇌에서 뻗어나오거나 뇌로 들어가거나 즉 뇌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은 뇌신경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척수와 연결되어 있는 신경은 척수신경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오해하기 쉬운 게 뇌하고 뇌신경을 동의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뇌에도 신경이 있잖아. 뇌나 뇌신경이 같은 말 아이가? 절대 아닙니다. 뇌는 그 진짜 그 뇌, 이 브레인 이 자체를 의미하는 거고 뇌신경은 뇌에 연결된 말초신경을 의미합니다. 차이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뇌신경, 척수신경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뇌신경은 이제 사람의 경우에 12쌍이 있고 척수신경은 31쌍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통틀어 우리는 말초신경계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의문이 생기죠. 선생님, 좀 전에 슬라이드에서는 말초신경계를 구심성이냐 원심성이냐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여기는 뇌신경, 척수신경이에요? 구분 기준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슬라이드처럼 뇌신경이냐 척수신경이냐라고 하는 거는 그냥 위치에 따라 구분하는 거죠. 보통 통상적으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모가지 위로는 뇌신경, 이 밑으로는 척수신경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앞에서 봤던 그 구심성이냐 원심성이냐는 방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뇌신경에도 구심성이 있고 원심성이 있는 겁니다. 척수신경에도 구심성, 원심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따라 어떤 해부학적인 위치에 따라 구분하냐 아니면 방향, 기능에 따라 구분하냐 그 차이입니다. 됐죠? 자, 이건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에요. 보시면 이제 중추신경계, 뇌 척수 쭉 있겠죠. 자, 그 구심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추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감각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구심성, 이 뇌 쪽으로 들어오는 구심성은 뇌신경이고 이 척수 쪽으로 들어오는 구심성은 척수신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추신경계에 있는 연합뉴런이 이것들을 판단하고 적절한 종합 처리해서 명령을 원심성 뉴런을 통해 원심성 신경을 통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심성 신경이 감각신경이고 원심성 신경이 운동신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교롭게도 이 초성이 똑같죠? 기역, 기역, 이응, 이응 똑같습니다. 자, 중추신경계란 뇌와 척수입니다. 뇌와 척수고 이 뇌와 척수에는 주로 연합뉴런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감각 정보를 받아서 분석을 합니다. 이 감각 정보가 이제 구심성 신경이죠. 그래서 뇌로 오는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이 분석된 정보를 바탕으로 반응기에 명령을 내립니다. 반응기는 보통 이제 근육이나 분비샘들이니까 그까지 명령을 내리는 매개는 원심성 신경이죠. 대뇌에 있는 연합뉴런이 원심성 신경을 통해 해당 반응기에 정보를 주는 겁니다. 자, 말초신경계는 뇌신경, 척수신경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으로 가면 구심성이냐 원심성이냐 들어가고 나오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구심성 뉴런은 감각 뉴런이니까 감각기에서 온 자극을 중추신경으로 전달하는 거고 원심성 뉴런은 운동 뉴런이니까 중추신경에서 판단한 이 자극을 이 명령을 통해서 내리는 그게 원심성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심성 신경은 아까 운동신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또 체성운동이냐 자율운동이냐 즉 체성신경이냐 자율신경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요거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협동학습하고 문제 풀면서 좀 더 강조가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자율성으로 구분하시면 안 돼요. 사실 의미적으로 체성운동신경은 대뇌 직접적인 지배를 받으니까 어떤 이런 의식에 따른 거고 자율신경은 좀 약간 무의식적으로 되는 그런 어떤 자율성으로 판단하면 안 되냐라고 하시겠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는 근육에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냐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 필기를 좀 해보세요. 체성운동신경은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는 원심성 신경이에요. 그러니까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으면 다 그냥 체성운동신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자율성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나중에 무릎 반사도 할 건데 예외가 있기 때문에 자율성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럼 자율운동신경은 골격근이 아닌 곳에 연결되면 됩니다. 그래서 내장근이나 심장근이나 다른 어떤 뭐 피부 쪽이나 이런 데 연결되면 여러분들 자율운동신경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율운동신경은 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나뉜다. 요거는 우리 다음 강에서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뇌가 있고 척수가 있습니다. 그림 보시면 요런 이제 척수에 보시면 이제 뭐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아시죠? 이게 뭐 경추, 뭐 요추, 뭐 이렇게 막 이 이름이 있잖아요, 의학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척추라는 뼈의 위치에 따라 그런 이름을 다 붙이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척수라는 신경을 척추가 싸고 있는데 이 척추는 마디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통뼈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척추가 통뼈면 우리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뼈가 부러져야 되죠, 그죠? 부러진다. 너무 사투리였나? 마디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바깥에 이렇게 이제 이게 척추라는 뼈고요. 그 안에 이 척수 신경이 이렇게 있는 밖에 이 구멍이 뚫린 게 이게 척추라는 뼈고 그 안에 이제 이게 척수라는 신경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노란색으로 해서 이 척수의 양옆으로 신경다발이 좌우로 한 쌍씩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옆으로 본 모습인데요. 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세로로 딱 자르면 이런 단면이 나오죠. 오른쪽에 있는 건 실제 내 사진이고요. 예, 보시면 이제 요 앞에 부분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대뇌라고 하고 여기도 당연히 다 대뇌입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머리 쪽부터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지금 여기 이렇게 주름이 되게 많은 빨간색, 보라색, 파란색, 녹색으로 싸져 있는 이게 다 대뇌. 그럼 선생님 색깔을 왜 나눠놨어요? 이제 빨간색은 들어보셨죠? 뭐 전두엽, 뭐 옆에 보라색 측두엽, 위에 파란색 두정엽, 뒤에 녹색은 후두엽 이렇게 대뇌를 네 개의 엽으로 나누는 건데 어쨌든 이게 다 대뇌입니다. 대뇌는 제일 크고 주름이 많아요.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여기가 이제 간뇌라고 하고요. 간뇌. 그다음에 뒤에 있는 요게 이제 소뇌고. 그리고 여기 이제 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요가 이제 중간뇌. 밑에 여기 청록색 뇌교. 밑에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색이야? 이거? 다홍색이 모르겠다. 살색? 이게 이제 연수가 됩니다. 요게 이제 뇌예요.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어떤 위치의 명칭이 뭐고 걔네들의 기능이 뭔지 딱 정리해서 그냥 딱 암기하시면 뭐 이거는 너무나 쉬운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대뇌 겉질, 주름이 많은 겉질, 그리고 이제 속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겉질이 회색질입니다. 회색질이라는 말은 뉴런에서 신경세포체 쪽이 많다는 거고, 속질은 백색질인데 이거는 축삭돌기가 많이 모여 있다는 뜻이에요. 대뇌 대부분의 기능은 겉질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피질. 여러분, 이건 피질, 겉질 똑같은 말이에요. 옛날에는 용어가 피질이었는데 요새는 이제 겉질로 다 바뀌었거든요. 대뇌 겉질이라는 뜻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두엽, 그다음에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 이렇게 네 가지 엽으로 구분되고 각각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제 하는 역할들이 다르죠. 그래서 대뇌가 이 구역에 따라 분업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제 이 전체가 대뇌입니다. 대뇌는 뭐 우리 고등 정신작용 이렇게 얘기하죠. 뭐 사고하고 기억하고 학습하고 언어, 감정 모든 게 대뇌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마음이 아파할 때 마음을 이렇게 하지만 사실 여기 있는 게 심장이에요. 심장은 펌프고요. 사실 마음은 여기 있는 거예요. 아, 마음이 아파, 그렇지?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 매력적인 이성을 봤어. 심쿵해. 심장은 항상 쿵쾅거리고 있다. 내쿵이 내쿵. 대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간대. 간내는 대뇌하고 소뇌 사이에 있다 그래서 사이간자를 써서 간내라고 하는데 우리가 뒤에 이제 다룰 항상성 조절의 중추입니다. 간내, 특히 요 시상하부 쪽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게 뒤쪽에 소뇌가 있습니다. 소뇌는 이제 수위 운동, 그러니까 이제 의지에 따른 의식적인 운동을 조절하고 평형을 유지하는 중추가 소뇌고요. 자, 여기 이제 중간뇌. 중간뇌는 여러분들 눈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 안구, 홍채. 그래서 응급실에 환자 올 때 의식 없을 때 가서 똑딱 하는 거죠. 그거 이제 동공만사 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뇌교. 뇌교는 다리입니다, 다리. 교량, 다리, 중개 역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밑에는 연수. 연수까지가 뇌입니다. 그 밑에 이제 척수부터가 이제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뇌, 근데 갑자기 연수 나오니까 여러분들 연수를 척수 이렇게 라인 맞춘다고 그죠? 묶으면 안 됩니다. 연수까지가 뇌고, 척수는 따릅니다. 그죠? 연수는 뭐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웬만한 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거의 다 관여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 숙지 하시면 되고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뇌줄기라고 불러요. 브레인스템입니다. 말 그대로 뇌줄기. 그러니까 이 중간뇌 뇌교 연수 이 부분을 뇌줄기라고 하고 그 이제 인간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물에 비해서 대뇌 특히 전두엽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지만 다른 동물들도 이 뇌줄기는 이 다른 애들도 발달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별명으로 생명연애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이 뇌줄기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뇌는 아닙니다. 중뇌 내교 연수 이렇게 뇌줄기입니다. 자, 간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항상성 유지의 조절 중추다.
지금 이 정도만 하시고 그 중에서도 시상 말고 우리는 시상 하부를 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항상성 조절중추가 시상 하부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뇌하수체 전엽 후엽 이거는 이 뇌하수체라는 거는 이제 시상하부 밑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혹같이 생긴 이런 친구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호르몬도 만들고 다른 조절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우리 호르몬 할 때 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척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척수는 아까 이 그림이죠. 이 척추라는 뼈 안에 척수 신경이 있는데 조금 혐오스러운 그림인가요? 실제 그림입니다. 사진 보시면 이렇게 수염같이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척수 좌우로 뻗어 있는 신경 다발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서 요 척수가 이제 겉에가 회색, 이제 겉에가 겉질 그리고 안에가 속질인데 대뇌는 아까 전에 겉질이 회색질이었잖아요. 척수는 반대로 속질이 회색질입니다. 겉질이 백색질이고 참고하시고요. 이 척추 마디마디마다 그 길이마다 척수도 좌우로 신경 다발이 한 쌍씩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등 쪽으로 여러분들 척수 아까 그림 보셨다시피 신경 다발이 쫙 있잖아요. 근데 이 등 쪽으로 있는 건 전부 구심성 신경이에요. 감각신경 다발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한 이 척수 자체를 구성하는 건 당연히 연합신경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배 쪽으로 나와야 돼요. 왜? 원심성이기 때문에. 방향이 중요하죠. 등 쪽으로는 들어가야 되고 배 쪽으로는 나와야 돼요. 그죠? 이게 원심성입니다. 즉 운동신경 다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 쪽에는 전부 부심성 신경이 들어가고 원심성은 다 배 쪽으로 나와요. 그렇죠? 이 좌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등 쪽으로 들어가는 구심성 신경 다발을 등이니까 우리 보통 등이 뒷모습이잖아. 배가 앞모습. 그리고 등 쪽이니까 후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배 쪽으로 나오는 이 원심성 신경, 즉 운동신경 다발을 앞이니까 전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요거 잘 알아두세요. 척수에서는 요게 중요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척수 반사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20분 내에 끝내야 된다는 게 제 뇌리 속에 지금 박혀 있기 때문에 말을 좀 빨리 하는데 어쨌든 이해가 안 되시면 돌려서 보시면 되죠. 자, 척수 반사는 그 척수에 있는 연합 뉴런이 명령을 내려버리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뜨거운 물체에 데이거나 아니면 뭐 어디에 찔렸거나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우리가 해피 반사라고 하는데 뭐 요럴 때는 이게 어차피 이게 팔을 타고 이 등 쪽으로 이렇게 구심성 신경 들어와서 쭉 타고 뇌에 있는 명령 내려가 다시 내려가서 원심성 배 쪽으로 나가가지고 반응 때락하면 늦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에 찔리고 손 뗄 때는 어떠냐면 딱 찔리고 나서 따갑다 손 떼라 떼는 게 아니고 찔리고 손부터 뗐는데 따갑네 이거예요. 뭔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즉 척수에 있는 연합 뉴런이 이런 상황일 때는 이 감각 뉴런에서 오는 정보는 척수에 있는 연합 뉴런을 바로 명령을 내려버려요. 이 척수에 연결된 이 원심성 뉴런을 통해서 바로 명령 내려봅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일어나 버려요. 근데 그 자극이 뇌로도 가긴 가거든요. 그래서 그 뇌로 가서 따갑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 갔다가 오는 게 아니라 척수에 있는 연합 뉴런이 먼저 명령을 내려버리는 이게 포인트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뒤에 있는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감각 뉴런은 구심성 신경인 거는 아시겠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뭐 굳이 얘기하는 후근이겠죠. 그 다음에 이 보라색은 연합 뉴런이고 그 다음에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얘는 이제 전근, 즉 원심성 뉴런입니다. 배 쪽으로 나오는. 자, 그럼 이 질문. 이 연두색 이 원심성 신경은 체성신경일까요? 자율신경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찔려서 손 뗐네? 나도 모르게 손을 뗐네? 자율적으로 뗐네? 자율신경. 하면 망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자율성을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게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뗐지만 이거는 골격근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성운동신경. 뭔지 아시겠죠? 이게 기출에서 굉장히 많이 해요. 나중에 기출 문제 풀어보면 알 거예요.
요거 이제 빠지기 쉬운 함정이기 때문에 골격근에 연결돼 있으니까 운동신경이네. 골격근에 연결돼 있네. 무조건 최소운동신경. 자율성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됐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좀 빨리 달렸네요. 이 파트는 좀 개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복습하시고 이제 우리 뒤에 있는 협동학습 하면서 개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